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자, 오늘도 젠백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젠백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았지. 오랜만에 진짜 10% 넘는 반등과 함께 거래량 100만 주가 터지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뭐라고 썼냐면은 자, 브리핑 보면은 자, 젠백스 어딨냐? 자, 젠백스 얼레벌레 상승 나와주는데 이제 약간 애매했던 게 뭐냐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떴으니까, 그죠? 다 5, 6% 떴으니까. 자, 포인트는 26,500원 돌파 후 안착. 자, 여기 이제 돌파하면 시장 폭락하지 않는 이상 이 구간까지는 뭐 1, 2% 왔다 갔다 해도 다시금 이 라인을 안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세력들도 여기까지 내렸다가 올리는 게 일이거든. 자,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또 흔들려서 막 죄다 종목이 막 5, 6% 빠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흐름이 나쁘지 않다. 캔들도 예쁘다. 그리고 우리 어제 이벤트도 나왔고 그제 이벤트 또 나왔고 그쵸? 젠백스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라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26,500원을 찍었는데 아쉽게도 26,400원에서 마감을 했어요. 뭐 100원 차이는 크게 달라질 게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젠백스는 25,000원 아래에서 추매하신 분들은 상황이 훨 나아졌고 마음적으로도 26,500원 돌파하려고 하긴 하는데 거래량이 조금 아쉬울 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들이 붙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막 미쳐가지고 희망으로 돌리는 또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근데 이벤트가 당장 뭐 내일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반등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벤트가 커! 그냥 뭐 5% 10%짜리 이벤트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제 영상 보신 분들, 그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오늘 뭐 새롭게 나온 게 없으니까 어떻게 어제 거 그제 거 다시 해야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고 젠백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주말 편하게 오셔라. 저번 주엔 어땠어? 지옥 같았잖아.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급등이 진짜 개 순식간에 나와. 왜? 끼가 있거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 그죠? 상한가도 가본 놈이 가고 급등도 해본 놈이 합니다. 자, 물론 요즘에 삼성전자는 좀 끼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하루에 10% 넘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 탄력 받으면 10%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잖아. 그래서 끼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이벤트가 도래됐을 때 충분히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자, 어떤 공시냐면은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일단 이것도 봐야겠네. 덴맥스는 이제 264 걱정했던 이 신주인수 건물 사채 납입까지 완료했다. 그래서 뭐야 또 하나의 불안감이 당연히 납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납입 못한다 막 종투방 얘기 많았잖아. 이 불안감을 덜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뉴스 나온 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루게릭병 치료제 이거 봐야 돼요. 유럽에서 페이지 1B 임상 단계 추진 이거 1비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편하게 1비상으로 읽읍시다. 페이지 1B 단계라고 읽어요. 이건 뭐예요? 실제 환자한테 써서 효과 기미를 보는 구간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아. 1상이랑 1비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1비상이라고 있는 건 아니고 페이지 1 B단계라고 읽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말하기 쉽게 1비상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뭐냐면 건강한 사람한테 실제 환자한테 써서 효과를 보는 거. 이게 1비상.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주식 좀 하고 바이오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안전 확인이야. 근데 이건 뭐야? 안전 확인은 됐고 될 수도 있겠다. 환자한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가 나오는 처음 지점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붙기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갈 명분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 이 사람 뭐야? 여기 레오나드 벤 덴 버그 물론 이제 되게 흔한 이름이고 다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교수님이 아니에요. 이게 유럽 ALS 임상판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줄줄이 이력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쨌건 간에 뭐예요? 유럽 이제 ALS 임상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ALS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루게릭병의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자, 근데 뉴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젠백스 자문위원이 됐고 이 사람과 유럽 환자 대상 임상 디자인을 논의했다고 했어. 그쵸? 근데 이거 자체가 임상 격이 달라지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 ALS 같은 희귀난치 질환의 특징이 뭐예요? 환자 수가 적어요. 임상 설계가 결과 해석에 절대적이 됩니다. 누구 손에서 하느냐가 데이터 신뢰도가 좌우가 돼요. 그래서 ALS는 임상 단계보다 임상 네트워크가 더 중요시해지는데 문지기를 데리고 왔잖아, 문지기를. 이건 솔직히 인정해줘야지.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번 임상이 유럽 환자, 우리 이 트라이칼즈 라인을 같이 타는 거야. 이 자체가 2상, 3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설계가 맞습니다.
근데 트라이칼즈가 뭔데요? 그냥 이제 제약회사나 뭐 병원 하나 연구실 이름 딴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우리 루게릭 전문 센터들이 묶인 임상 동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생겼냐면은 루게릭병은 환자 수 적고 진행 빠르고 임상 설계 까다로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라별로 이제 내 거 뺏기기 싫으니까 따로 임상을 했는데 이걸 공유하고자 만든 게 바로 트라이칼즈입니다. 근데 여기 아무나 껴줘? 아무나 안 껴주지 당연히. 겁나 좋은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임상 속도랑 데이터 질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젠백스라는 이 조만한 회사에 이 사람이 낀 게 나는 정말 믿기지가 않네? 그래서 이 판에 낀 거 자체가 그냥 말장난으로 기대감 심으려고 솔직히 그냥 일상 벌리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임상이 아니라는 뜻은 맞아. 글로벌용 데이터로 진짜 수립 확보하고 만들러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루게릭병이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죠? 자, 염증,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신경세포 사막 한 가지만 막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GV100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엮이는 거야. GV100이 뭐야? 항염증, 항산화, 미토콘드리아 보호, 다중기전. 이 구조는요. 우리가 루게릭병이나 PSP, 알츠하이머 다 같은 라인으로서 신경퇴성 질환의 공통 플랫폼으로 쓰기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냥 정말로 갑자기 GV100이라다 잘 안 돼서 루게릭병 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GV100이라 확장 증명 무대라고 봐야 돼요. 어차피 같은 결이니까. 그 상당히 진짜 좋은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 어차피 걔네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어때요? 굉장히 지쳤어. 소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증 철회에다가 맨날 지금 막 빚에 대한 뭐 연장 공시만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로 안 갈 거예요. 어차피 걔네들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야? 그래서 이거 언제 활용되는데? 나는 반등이 언제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죠? 기사에 한 줄에 나와 있어요. 기사의 핵심 문장이 연내 첫 환자 등록. 이때는 진짜 시작이야. 스타트 그냥 시그널 그냥 총으로 한번 쏴는 거야. 예상하는 개월 수는 저는 2개월 정도 봐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한 달 만에 개시는 거의 없어요. 정말로 이제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정상적인 속도가 맞습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가 맞고요. 임상 개시 공식화는 앞으로 이제 3, 4개월 정도 걸릴 거고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첫 시점은 그래서 언제냐? 첫 환자 등록. 첫 환자 등록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첫 환자 등록이 언제 되나 이제 목 빠지게 기다릴 게 아니라 젠백스는 판도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건 인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 어제부터 뭐가 나왔어? 지금 GV0의 조건부 허가 신청 나왔고 삼성제약 끼고 여기다가 지금 세계적인 이 문지기를 끼고 주요 임상 디자인 논의까지 나왔어. 기대감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재료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 근데 이게 세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악질인 것도 악질인데 얘네들이 왜 악질이냐면 그만큼 크게 먹기 위해서긴 해요. 개인들을 최대한 털고 가기 위해서. 삼성제약 PSP 치료제에 대해서 이 조건부 허가 신청 이거 너무 절망으로 돌리는 분도 있고 너무 희망으로 돌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브리핑 드린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 뭐라 했어? 70%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긴 해요. 조건부 승인이 안 나면 식약처에서 왜 안 나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것보다 더 데이터가 안 좋았음에도 승인된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임상 이상 결과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데이터가 100점 중에 99점이에요. 왜냐면 이상 결과에서 안정성이 확보가 됐고 통계적 유의미성 있는 효능 신호가 나왔고 심지어 장기 투약 72주나 했어. 72주나. 72주의 장기 투약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어. 조건 부허가하면서 72주 있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경향성만으로도 승인된 사례 아밀릭스가 이미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근데 GV100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윗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 치료제 있어? 없어. 대체 옵션 있어? 없어. 근데 안정성이 있어. 그러면은 식약처에서 뭐해? 원래는 조건부 이제 허가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이게 아무리 너가 치료제가 없고 효능이 좀 있을지언정 안정성 부분이 너무 그거다.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일 수도 있겠다. 불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안정성도 있잖아.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슈 올려준 거 있죠. 이재명 정부가 희귀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인하하고 건보 적용 기간 단축시키고 희귀 질환은 팍팍 밀어주기로 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거 팀을 꾸렸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저는 조건부 허가 승인 70%라고 보고 반려는 10% 이하, 조건부 보완 요구 재심이 20%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왔어. 자, 근데 막 뉴스를 보니까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승인 시 막 1조 매출 기대 막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야, 1조 매출이면은 시총도 바로 뭐 따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제 예상이에요. 조건부 허가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 챗GPT한테 시켜가지고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올랐었는지 정리를 하라 했어. 단기적으로 30%에서 종목별로 60%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 종목들의 특징은 현 주가 대비해서 70%에서 120%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얘 희귀질환제잖아. 이거 말고 답이 없어. 약이 없잖아. 그럼 얘는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당연히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여기서 정말로 글로벌 가치 재평가까지 들어간다. 해외 학회에서 뭐 데이터 재조명되고 라이선스 기술 이전 논의 나온다? 솔직히 말해요. 신고가 찍을 수 있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간 거야. 이거 내가 진짜 뭐 희망으로 막 싹 돌려서 말한 건데 현실적으로는요. 조건부 허가가 나오면 일단 상한가 한두 방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기대감이 없겠지만 날짜 다가오면 어때요? 일단 기대감이 생기겠지. 그거를 이용해야 돼. 그거를. 나는 지금 여기서 가서 30% 60%를 먹겠다가 아니라 됐던 간에 날짜 나오기 전에는 기대감이 나오니까 어때요? 그걸 이용을 해야 된다고. 이 GV1001이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 근데 대신에 뭘 알 수 있어? 기대감이 나온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기대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대감으로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자, HLB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말했던 종목인데 자, 얘가 2만원짜리가 12만원 가는데 결과 나왔어요? 결과 안 나왔어. 근데 왜 6배 상승했어? 이때 리보세라님이 진짜 될 줄 알았거든. 그쵸? 알테오젠도 생각해봐요. 알테오젠이 여기서 이만큼이 나왔어. 워크랑 된다 만다 할 때. 그쵸? 이만큼이 나왔단 말이야. 그쵸? 여기서 이만큼이 나오고 결과가 뜨고 어떻게 됐어? 결과가 뜨고 이렇게 됐어. 왜? 재료 소멸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을 이용해야 돼요. 자, 진짜 확실한 거 알려줄까요? 비보존 제약. 이것도 저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봤을 텐데, 비보존 제약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투자 판단 주요 관련 경영 상황. 언어프라주가 식약처에서 승인이 났어요. 식약처에서 승인이 났는데 이 날짜가 언제야? 12월 12일 5시 48분에 나왔어. 그러니까 12월 13일부터 이제 진짜 결과가 떠서 오른 거죠. 근데 그 전에 주가는 어땠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올랐어. 결과 뜬 날이 언제냐면요. 이날이에요, 이날. 13일. 일단 상한가로 출발했지. 20% 갔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꼬꾸라졌어. 근데 기대감이 몇 프로를 넣었어? 2,800원에 있던 게 지금 9,00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 그러니까 뭘 이용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아니면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벤트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겨야 된다 했죠. 어차피 반등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이벤트가 생겨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거 적극 참여 우선적으로 대응 방향 받고 싶다. 싹 다 젠백스 남겨두세요. 이제부터 진짜 빡세게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추가 매수 타점, 신규 매수 타점 다 잡을 거야. 왜냐면 나는 공식 추천주로는 이미 종료를 했어요. 근데 나를 믿고 들어오신 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추가 매수 타점 잡아드릴 거고 우리 방에서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정 매매잖아. 이거 제대로 먹어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젠백스를 매매하면서 한 번도 손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젠백스 영상 진짜 1000개 가까이 찍었잖아. 다 영상에 인증했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알아줘야 된다고 봐. 물론 마음에 드는 수익률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물려서 입장하실 분들은 손을 못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대응합시다.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용 가입 없어요. 대신에 내가 받는 건 딱 3가지예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3번째 수익 인증. 오케이? 수익 났을 때 제가 이제 인증샷 좀 남겨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추천주 이제 했을 때 인증샷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얘가 진짜 해주고 있구나. 젠백스 이거 인증샷 하나가 아니잖아. 젠백스 여기 밑에 가면 또 많겠지. 자, 젠백스 쳐보면 엄청 많을 거야. 자, 젠백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장가 매도 하고 이렇게 대응 전략 받고 여기 밑에도 또 있죠. 뭐 젠백스 시장가 전략 매도. 우리 매매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젠백스 매도 또 있지.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왜? 그럼 저도 영상에서 이렇게 내가 젠백스를 대응하고 있다. 다 깔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쵸?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남겨놓으시면 되고, 좀 막 안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를 진짜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만 생쇼하면서 힘들게 찍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확인을 했고, 이분들은 이미 어차피 여기 방에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거 영상 어차피 내 링크 갖고 있는 분들은 비공개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방 분들이 뭐 필요할 때만 여기다가 찍고, 그냥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어차피 내 뭐 영상이 짜증난다 하는 사람 안 보면 되는데 굳이 찾아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좀 많아야지 저도 찍을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에는 입장 안 되었지만 방에도 입장하고 싶고 영상도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번 주까지만 제가 한번 호응도 체크를 할게요. 왜냐면 저번에는 뭐 호응도 체크할 게 문자 안 와도 그냥 뭐 한두 개만 오면은 영상 찍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도 젠백스 이제 그만 찍을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방분들을 위해서만 찍고 진짜 그만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남겨주셔야 될 것 같고, 내용 다시 이어서 보면은 두 가지의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부터 나왔냐면은, 얘가, 자, 일단 처음에는, 자, 여기 뭐야. 젠백스 3시 54분에 젠백스 카일 소송 등의 판결, 결정, 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 이거 나왔는데, 이거 계속 재탕이잖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강제 집행 정지 통지예요. 강제 집행 정지 통지. 지금 바이오빌이랑 젠백스랑 싸우고 있죠. 근데 싸우고 있는데, 둘의 이제 잘못을 가리는 과정에 젠백스는 이제 회사에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이슈 나고 나중에 돈 뺏기고 하면은 사실상 주가에 악영향이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미 공탁금을 걸어놨어요. 근데 이 공탁금이 뭐냐면 법원에 야 우리 도망갈 생각 없고 우리가 만약에 치면 이 공탁금으로 니네 다 이거 할 테니까 주식이나 계좌 사업하는 거 건들지 말고 결과 나올 때까지 보자예요.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는 당연히 정지 결정이 나온 거예요. 즉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얘가 젠백스가 어차피 이미 나온 공시고 뭐 돈이 뺏기거나 사업이 갑자기 압류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근데 모르는 분이 보면 어때요? 아씨 소송 뭐 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 어쩌고 저쩌고 금액이 왜 이렇게 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지금 젠백스는 이 공탁금을 건 이유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질 것 같으면 어차피 이 돈을 물어야 되는데 최대한 늦게 주고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럼 공탁을 할까? 안 하죠. 공탁 아예 안 하고 어차피 질 거라 시간 끌고 하죠. 돈도 없는데 이거 여기까지 뭐 맡겨놓겠어? 그쵸? 실질적으로 공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최소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논리가 있고 법리 다툼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중립 이상, 최소 방어 성공 시그널이 나올 때 공탁금 맡겨놓고 하는 거예요. 이기면 좋지만 저도 문제가 될 일은 없다. 왜? 어차피 이거에 대한 돈은 공탁금으로 걸어놔서 사업에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게 나오니까 어때요? 분봉상 흔들림이 나왔어. 공시 나오자마자 자 여기 보면은 딱 여기서 흔들렸잖아. 3시 몇 분에. 이것 때문이고 여기선 뭐야? 이거 제 애프터마켓 급락으로 인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개인들 또 쫄면서 손절 유도를 해놓고 무슨 공시가 나왔어? 이거 조건부 이거 나왔잖아. 조건부 어디 갔어? 자, 삼성 제한 PSP 치료제 GV100의 조건부 허가 신청. 이것도 우리 절망회로 희망회로 안 돌리고 제대로 분석을 해봅시다. 자, 삼성제약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한 거는 제맥스 입장에서 단순한 임상 뉴스가 아니에요. 진짜로 GV1001이 실제 약으로 팔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자, 조건부 허가 뭐야? 이상 데이터만으로 시판 허용되고요. 대신 시판 후 3상 진행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될까의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팔고 얼마를 벌까라는 논의하는 구간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젠백스가 원래는 연구로 정말 3상까지 무조건 하고 가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중간중간 돈도 벌면서 3상을 하겠다. 상업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희귀증증 치료제 없음 조합은요. 조건부 허가 최적 조합이야. 자, PSP 어때요? 환자 수 적고 치료제가 아예 전무예요. 치명적인 진행성 신경질환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식약처 입장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빠르게 검토할 명분이 굉장히 충분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식약처가 깐깐해도 당장 사람이 죽고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라도 써봐야지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제약이 신청을 했잖아. 삼성제약 어때요? 한국계 유통에 있어서 식약처 실무 경험 겁나 많고 보험 의료 현장 대응 빠르게 할 수 있고 모든 걸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주체야. 젠백스가 혼자 했다면 사실상 상업화 부분에 있어서 믿음직스럽지 못해. 근데 이미 역할 분담은 끝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희망회로가 아니라 팩트야. 이거는 진짜 팩트야. 근데 지금 젠백스는 지금 구조상 어때요? 우리 기술같이 뭐 글로벌 레퍼런스는 많이 다니고 있지만 임상 비용이나 허가 실무 부담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건 이거예요. 조건부 허가가 그럼 날 가능성이 몇 %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 확률로 70% 정도 봐요. 체감 확률로 이제 65에서 70% 정도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아이고,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GV101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고 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70%나 보는 이유는
희귀 중증 대체 치료제 없음. 이게 굉장히 조건부 허가제도 취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자, 그리고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이력이 있어요. 2024년에 이미 볼 가치가 있는 약으로 분류를 해놔서 내부 검토 트랙을 탄 상태죠. 여기다가 이상 데이터 기반 신청이에요. 조건부 허가의 핵심은 뭐예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신호, 완치가 아니더라도 진행 억제 지연만 입증돼도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다가 신청 주체가 삼성제약이야. 그쵸? 연구용 회사 단독 시청보다는 신뢰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시판 후 3상 의무하고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거 근데 허가해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여기서 3, 40%가 깎였는데 그러함에도 높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젠백스가 과거에 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 안정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안정성. 조건부 허가나 안정성 문제 없는가, 대체 치료제가 없는가, 질병 특성상 기다릴 수 없는가, 진행은 늦췄다는 신호가 있는가, 이 네 개를 봅니다. 근데 이 네 개를 전부 충족을 했고 안정성 존수가 높은 거는 장점이 아니라 치트키에 가까운 요소예요. 자, 식약처 입장에서는 시판했다가 사람 다치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무서워. 근데 GV001이 이 리스크가 없어. 왜? 우리가 고위험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단 말이야. 이 약을 썼을 때 이런 임상 부작용이 고부작용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혈소판 감소증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백혈병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 근데 뭐 있어? 입마름, 안구 건조, 뭐 이런 통증,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논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안전하다. 하지만 이 약이 효능이 없을지언정, 별로 없을지언정, 크지 않을지언정 환자들한테는 선택지가 없다. 안전하니까 써보자.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은 확정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유튜브 제재도 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GV001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 근데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 제도를 만든 이후에 GV1002는 교과서적으로 들어맞는 사례는 맞아요. 식약처가 이걸 반려하면 안전한데 치료는 없는데 의미 있는 신호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는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애프터마켓도 진정이 되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 이게 지금 얼마 안 돼 보여도 22,600원에서 24,000원까지 거의 6% 가까이 들어 올리고 있죠. 자, 근데 궁금한 건 또 이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조건부 허가 신청이 나왔는데 왜 안 올라요? 이게 보통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조건부 허가 신청이 나오고 바로 올리는 애들이 있어. 예전에 이제 과거 네이처스에 같은 애들. 그쵸? 그리고 나서 됐을 때 어때요? 이제 이미 다 올랐잖아. 됐을 때는 재료 소멸 하라. 자, 근데 이렇게 안 올리고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 올리고 시작하는 애들은 만약에 됐을 때 초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급등이 안 나온다고 안 좋아할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 애프터마켓이 이렇게 작살이 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고, 젠백스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거 식약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슈도 다 보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이러면 뇌동맥이 휩쓸리죠. 자, 근데 이거 나는 뭐라 했어?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뇌동매매 하지 말라고 뇌동매매 금지, 뇌절 금지 바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왔을 때 왜 그러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싹 다 젠백스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응 없으면 우리 방분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영상 찍고 웬만하면 브리핑으로 대체할 예정이에요. 나는 젠백스가 내 채널을 굉장히 많이 키워줬기 때문에 계속 찍기를 바라는데 이게 혼자 막 나만 들떠서 찍으면 저도 지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종목도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젠백스 남겨주시고 대응까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용 가입 없습니다. 문자 보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희망을 막 사고 절망을 할 게 아니라 확률과 구조로 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평균 단가가 7만 원이에요? 6만 원이에요? 지금 추가 매수 잘만 해놓으면 4만 원대로 맞출 수 있잖아. 그쵸? 내가 지금 7만 원이야. 2만 3천 원에 주었어. 그럼 9만 3천 원에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한 4만 6천 원쯤 되겠죠. 대부분은 이거보다 낮게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지. 4만 원대로. 그죠? 그래서 이때를 한번 맞춰놓고 얘가 정말로 여기까지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어때요? 이벤트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도 어때요? 손쉽게 탈출이 가능하다. 근데 정말로 거기까지 가져가기에는 엄청난 멘탈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추가 매수할 라인 정했잖아. 어제 주봉 보면서 정했고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최대한 한 주라도 더 쓸 수 있는 자금을 벌어놔야 돼요. 물론 먹을 수 있는 종목들 계속 돌려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먹어야지. 그쵸?
지금 가릴 때가 아니야. 수익이라면 다 먹어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 전용 자료집 제가 준비해서 우리 방에다가 이제 뿌린다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우리 방 이거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로메카, 그쵸? 그 사는 거 했었잖아. 1월 13일 날. 그죠? 여기 보면은 날짜 나와 있어요. 1월 13일 1시 29분에 들어가서 바로 매도가 나왔단 말이야. 그쵸? 유로메카. 매수가 대비 10에서 12% 수익. 종목 나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드릴 거고, 자료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만든 자료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당장 바꾸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매수하라고 유도하는 자료도 아니고, 지금 계좌를 어떻게 끌고 가줘야 되는지 큰 틀을 정리해 놨고, 타점은 제가 이제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젠빅스 정말 오르기 전에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있다가 추가 매수해야 될 세력선 돌파할 때 잡고 싶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 입장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게 또 돈이 들거나 뭔가 또 막 귀찮게 가입시키는 거? 저희가 영상 찍으면서 이런 자료를 만든 게 처음이에요. 나도 이런 거 만드는 거 못하고 싫어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힘들게 만든 만큼 이거 받고 정말 이제 나도 타점 받아서 하루에 뭐 단기 몇 프로라도 수익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싹 다 위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젠백스 남겨두시면 됩니다. 비용 가입 없어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 매번 말씀드리죠. 이거 수익 창출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 조회수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광고 건너뛰기 해도 돼. 좋아요를 눌렀을 때, 그쵸? 이게 다 저한테는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영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그동안의 제맥스를 정말 진심으로 대응을 하기도 했지만,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이 잘 돼서 다음 또 주력주 나랑 같이 들어가서 또 잘 되고 그 채널이 계속해서 잘 되길 원해요. 나는 이 종목이 안 좋은데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좋은데 나쁘다고 하지도 않아. 그냥 현실적으로 정말 잘 돼서 내 채널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싹 다 남겨두시고 같이 이렇게 수익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같이 대응하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나왔어. 그쵸? 자, 근데 그때 나 7만 원인데? 나 못 파는데? 이렇게 대응하시던 분들, 늦게 입장하신 분들은 어때요? 대응 못했지 뭐. 내가 얼마나 절반이라도 팔고 절반이라도 여기서 하고 하자, 개인 종목 이거 갖고 있는 거 팔고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젠백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쵸? 어떻게 그럼 같이 해 나가야지. 이미 다 떨어진 거 여기 와서 손절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현실적으로 여긴 손절이 아니에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해야지. 같이 하고 싶다? 젠맥스 남겨주시고, 자료는 제가 내일까지만 딱 문자 주시는 분들, 오늘 다 못 보고 내일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일까지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젠백스 뭐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젠백스, 자료도 필요해요? 주력까지 젠백스 플러스 주력 같이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담보에 정말 문제가 생기려면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0%에서 30%는 떨어졌을 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로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이미 미리 걱정해서 주가가 싹 다 반영을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이게 이미 계속 시장에 노출이 되면 야, 이거 어차피 2, 30%더 떨어져야 된다더라 하면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쫄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 담보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이 공시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지금 막 담보의 반대 매매 걱정이 되면은 애초에 이 정정 공시 계속 나오잖아. 최대 주주 변경고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한 개혁 체결. 이 공시가 왜 나오는 것 같아? 정정이 왜 나오고 있어? 얘네 계속 연장하고 있잖아. 기공시 주식담보대출 연장 등 순번이 바뀌면서, 이 순번이 왜 바뀌냐면요, 합쳐지는 것도 있고요,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정정 계속해서 지금 뭐가 바뀌어? 날짜가 바뀌고 있잖아. 일부 상환 나왔고요. 그쵸? 상환한 거 나왔고, 그리고 여기 뭐야? 정정 사유, 기공시 주식 담보차의 상환, 그죠? 이것도 상환 나왔고, 얘 뭐야? 연장 나왔잖아. 빚 갚으면서 이미 1월 달 거 이제 급하게 갚아야 되는 거 갚으면서 연장되는 애들은 연장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채권자 애들이 지금 이 채무 차입 금액 총액이 이만한데 이거를 진짜 와씨 조졌다 이 젠백스 그지 같은 거 얘한테는 돈 나올 구멍이 없네 하면은 연장을 해줄까? 안 하죠. 당장 돌려받을 생각부터 하죠. 근데 지금 당장 회수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회사의 주가가 이거보다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뭔가 기다릴 건덕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우리가 공시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결정 3자 배정 공시가 나왔죠. 근데 이제 김상재 대표가 얼마에 받았어요? 이거를 이제 3자 배정을 26,470원에 받았어. 근데 지금 김상재 대표가 받은 유상증자 가격보다도 더 내려왔어. 3,000원이 더 내려왔단 말이야. 심지어 이 사람은 이거 1년 동안 신주인 수권 이거 할 수 없어요. 보호예수 1년이라서. 근데 이거 하나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회사 운영하고 있어. 임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정말 아예 안 나오고 이거는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그럼 어때요? 어차피 회사도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내 자금까지 밀어붙일까? 어차피 망한 거였으면은 그냥 여기서 내 돈이라도 지키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지켜야겠다라고 하고 최대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와중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이 희망회로 이슈로 던져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주식 내가 가진 이 주식을 팔아먹어서 차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자, 그거를 얘가 이때는 몰랐을까? 7만 원에 갔을 때는 알고 있었겠지. 이때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는 건 뭐야?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GV100에 미쳐있는 사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 왜냐면 지 돈까지 다 꼬라 박았거든. 개인명의 대출로. 그러니까 뭐야. 임상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 맞고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뭔가가 될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하겠죠. 나는 지금 이 종목에 희망의 룰을 돌리고 싶진 않아. 대신에 절망의 룰을 돌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임상이 멈춘 것도 아니고 자금은 확보가 됐고 1월에 급한 대출 연장건들은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반대 매매는 여기서 우리가 2월, 3월에 이제 한 건들이 있어요. 연장이 나와야 되는. 이게 연장이 안 됐을 때 혹은 아니면 여기서 정말 주가가 여기 30%가 더 빠져서 진짜 1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는 진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 이제 걱정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걱정을 미리 해가지고 다 떨어졌고 오늘 제약바이오 이 섹터 자체가 싹 다 망가지는 날이었어.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어떤 섹터에서 올랐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이런 애들만 다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오를 때는 오르지도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내려갈 때는 딱 다 같이 또 맞는 이런 계속해서 소외돼 있던 섹터란 말이야.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섹터가 명확하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예요.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군림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토리는 있어. 임상 스토리 있는데 당장에 뭔가 실적을 막 일주일 한 달 만에 기대할 수 없어. 그리고 변동성은 또 커요. 그렇죠? 그럼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가는데 이걸 다 버리고 가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젠백스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급락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냐면 야, 세력들 눈이 다 AI 반도체 눈깔로 돌아갔다. 우리도 이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 최저점 손절하고 반도체로 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제 옮길 애들 다 옮기고 이제 다 떨어진 마당에 누가 여기서 조금만 사주면 쉽게 반등이 겁나게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주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세력성 이탈했습니다. 드디어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탈을 하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첫 번째, 다시금 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요. 강한 슈팅이 나옵니다. 이 회색선 아래에 있다가 돌파를 했을 때 어때요? 돌파를 했을 때 적어 보여? 10,000원에서 24,000원까지 올라갔어. 지금 11,000원에서 다시 23,000원 갖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미친 듯이 반등해서 70,000원까지 반등 나왔어. 근데 얘가 이탈을 했잖아. 다음 주에 다시 반등하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를 다시 재돌파할 때 우리는 우리 신규 매수 잡고 추가 매수 마지막으로 잡을 분들 잡을 겁니다. 이미 25,000원 부근에서 잡으라 해서 잡았는데요.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비스무리할 거야. 여기 봐봐. 재도파할 때 라인이 얼마예요? 재도파할 때 라인 25,000 넘어야 돼. 그때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만약에 안 떨어지고 그냥 갔으면 이 시장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돌아왔으면 여기 이탈 안 하고 그냥 갔겠지. 그럼 어때요? 그 사람도 또 아씨 여기서 잡을 걸 하고 있었겠지. 나는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확률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확률에.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게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확률. 만약에 10개의 종목을 매매해. 똑같은 매매 타점, 똑같은 손절가, 똑같은 우리 확실한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고 쳐요.
6개, 9개만 먹으면 어때? 한 개 손절해도 타격이 없어. 근데 이 종목은 이렇게, 이 종목은 이렇게, 이 종목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일단은 우리 이 경우의 수, 확률 자체가 계산이 안 되죠. 그쵸? 우리 애초에 이 확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중구난방으로 대응하니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8개, 9개 먹어도 하나로 다 까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대응할 때도 선이 필요해요. 그 선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는 근데 그건 있어. 지금 와서 손절? 의미 없다. 솔직히 말해봐. 23,500원에 손절 하나, 25,000원에 손절 하나, 2만 원에 손절 하나. 심리적 타격. 내가 진짜 억 단위, 막 몇십억 단위 투자하지 않는 이상 재산상 손실이 크지 않아요. 이 종목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 이탈하지 않는 데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손절을 하더라도 윗구간에서 나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상단 배너에 젠백스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기점에 왔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대 매매? 아직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준비를 좀 하긴 해야 돼요. 공시를 보면서 연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가격 계산도 빡세게 들어가야 됩니다. 얘네가 대출받은 시점에 언제 이 담보 자동 매매, 반대 매매가 걸리는지. 제가 오늘 이거 좀 영상 찍고 할 생각이기 때문에 나도 이거 필요하다. 젠백스 싹 다 남겨놓으시고 젠백스에 대해서는 제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영상 맨날 찍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으로 절망으로 안 돌려. 난 그냥 현실으로만 돌려. 그렇죠? 나도 같이 대응 타점 받고 싶다. 우선적으로 젠백스 남겨두시고 이제는 세력들도 바닥을 찍을 준비를 한다라는 이제 반증이 나왔어요. 뭐냐면 주식 대차거래 잔고 감소 상위 종목 이 젠백스가 4위에 또 떴어요. 최근에 이제 계속 뜨고 있어. 이 24,000원, 25,000원, 26,000원 이 부분에서 뜨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195,550주가 감소를 했대. 뭐가? 대차 잔고가. 이 대차 잔고가 뭔데? 원래 이 대차 잔고는요. 하락 배팅의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공매도나 우리가 숏 포지션 이거를 잡기 위해서 빌려놨던 주식 19만 주가 지금 이게 쓸모가 없어져서 되돌려졌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공매도 상환이나 숏 포지션 축소, 추가 하락에 대한 배팅이 지금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숫자로 찍힌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호재냐? 자, 우리 대차장고가 아까 전에 하락 배팅의 연료라고 했어요. 근데 대차장고가 줄면은 앞으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요. 그죠? 공매도를 왜 치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매도를 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젠백스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 근데 떨어질 거로 예상하면 사면 안 되잖아.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도부터 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현재가인 25,350원에 매도를 먼저 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반대로 사서 갚을게요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미친 듯이 줄어가지고 잔고 감소 상위 종목이 떴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밀릴 거라고 생각하는 공매도 세력이 크게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 잔고 감소 위주로 사면 되는데, 그쵸?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대차 잔고 감소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똑같아. 결론은 똑같아. 여기에서 별로 안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얘한테 이 공매도 이거를 안 하려고 이 대차잔고 잔고가 감소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대차잔고 감소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급등을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비빌거리는 애들이 있어. 젠맥스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에요. 왜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벤트를 예측할 수는 없어. 제약바이오가 이게 가장 곤란한 부분인데 이벤트는 언제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내일이라도 디아즈 박사 온다고 해봐. 난리 나겠지.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뭐야. 바닥에 찍혔으면 추가 매수 해야 될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추가 매수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말을 하고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급등을 할 때는요. 이제 공매도 열심히 치다가 이제는 반등할 재료가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얘네들이 갚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서 먹을 거고 다 먹었고 이제는 진짜 바닥이라서 다시금 오히려 매수 준비를 할 때 이러한 경우를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젠백스 상황에 대입하면 이벤트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 젠백스 어때요? 악재로 쓸 재료는 시장이 다 노출을 했어. 거래량은 줄었고 하방은 또 둔화가 되고 있어. 이 상태에서 대차 잔고가 눈에 띄게 감소를 한다는 건요. 아래로 더 누르기의 명분이 약해지고 숏 쪽에서도 리스크 관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거를 왜 하냐면은 대차 잔고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얘네도 이자를 물어야 돼. 그래서 이 돈 안 물고 더 이상 내릴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내면서까지 이걸 유지하면 내릴 명분이 있다는 건데 돈을 유지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 결론. 바닥 신호인 건 맞지만 급등 신호는 아직 애매하다. 왜냐면 우리가 일정이 이제 정해져 있는 만큼 사실상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 대신에 이거 언제까지 떨어져요? 이러다 10,000원 가는 거 아니에요? 20,000원 이탈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은 솔직히 이 구간에서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와서 막 손절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 거면 진작 했어야지 여기서. 왜 다 떨어지고 손절을 생각해? 오히려 이때는 반등을 노려봐야 돼요. 손절을 하더라도 올라왔을 때 해야 된다고. 오히려 주봉상 지금 이제 세력선까지 맞닿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이 세력선도 이제 뒤에서 설명 바로 할 겁니다.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건 뭔 줄 알아? 종토방에 있는 글들이야. 종토방에 있는 주식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특히나 젠백스 보면은 정말 막 뇌피셜로 장황하게 풀어놓은 글들이 많아요. 약간 그럴싸하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아 이게 진짠가?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젠백스에 있는 종토방 글을 다 봤어. 이런 글이 있다고 하는데 유나님 이거 진짜인가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늘 연락이 가장 많이 온 글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이거야. 자, 젠백스 채권자들 딜레마에서 이제 올라온 글이야. 차라리 대주주 담보 부족으로 반대매매 나오면 그거라도 건지지만 느닷없이 거래 정지 당하면 채권자들도 하나도 못 건지고 눈뜨고 코베임. 매우 난감하고 민감한 상황. 경고했던 채권자들의 연대가 균열 발생 직전. 30일에 공시범에 이미 균열 발생. 그들 간의 눈치 게임 시작. 먼저 나오는 놈이 이기는 게임. 늦게 나올수록 독박. 따봉이 13개나 붙였어. 이 따봉한 거는 공감을 한다는 건가? 어쨌든 간에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은 이런 경우가 진짜라면요.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이 터져요. 반드시 거래량이 터집니다. 자, 근데 젠백스가 거래량이 터지고 있나? 아니, 하루에 4, 50만 주, 3, 40만 주 빌빌빌빌 거리고 있어.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이런 일이 진짜 발생을 하면은 이때 뭐가 나오냐면요. 적극적으로 던지는 주체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당연히 발생돼요. 그리고 채권자의 강제 매도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발생이 돼요.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공시가 나와. 패닉셀링 때문에 거래량이 더 붙어. 대신에 전제 조건이 뭐야? 거래량이 붙는다야.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시기, 이게 진짜 나오는 상황에 걱정해야 될 시기에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진짠가 아닌가 하기 전에 알 수 있어. 왜냐면은 급락을 할 때 거래량이 갑자기 미친 듯이 4-5배 이상 증가를 하고 특정 가격대에서 연속 체결되는 흐름이 나오고요. 하락하는데 호가가 공백 없이 밀려. 왜냐면은 세력들은 우리처럼 막 10만 주, 5만 주 뭐 하면은 뭐 지금 아니면은 뭐 만 주, 막 5천 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몇십만 주. 최소 10만 주 단위로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때? 얘네들이 팔 때 어떻게 하겠어? 한 방에 호가를 밀어버리면서 그냥 급락이 나온단 말이야, 진짜. 근데 오늘 젠백스 어떻게 됐어요? 오늘 분봉 봐봐. 얘가 그냥 계속 밀린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밀린 게 아니라, 밀렸다가, 반등했다가, 횡보했다가, 밀렸다가, 횡보했다가, 반등했다가, 밀렸다가 이러고 있잖아. 자, 그러면, 근데 왜 계속 빠져요? 단순해요. 기다리던 이벤트가 나오지 않고 있어. 임상에 대한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이나 승인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와중에 기대치는 또 커. GV109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커.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겁먹고 있어서 개인들도 사기가 굉장히 불안해. 세력들도 구집이 지금 아직 이벤트 시기가 아닌데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거래량 없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해서 도망가는 하락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빠져서 지금 개인들 눈이 다 어디로 돌아가 있어. 14만 전자, 그쵸? SK 하이닉스로 돌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있는 것도 팔고 아씨 그냥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이 종목만 이렇게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전 종목 거의 2,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이 나왔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쵸? 왜 나왔어? 이 종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아니야. 눈가리가 다 걸로 돌아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오죽하면 어제 나는 차라리 주봉상 이 회색선을 한번 이탈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회색선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단 말이야. 자, 봐봐요. 젠백스도 이 회색선 아래에 있을 때 비빌거리고 있다가 어때요? 돌파라 하는 순간 여기서 얼마 안 돼 보이지만 10,000원짜리가 23,000원까지 올라가요. 그쵸? 대응하기가 훨씬 쉽지. 여기서 추가매수 하고 있다가 돌파할 때 아니지 여기서 관심 종목 등록하고 있다가 돌파할 때 딱 잡으면 어때요? 기다리지 않고 수익을 먹을 수가 있잖아. 이때도 마찬가지. 관심 종목 들고 있다가 다시 돌파할 때 잡았으면 어때요? 여기서 지금 73%가 올랐단 말이야. 이 구간 버티기 쉽지 않겠지만 여기 이탈하지 않는 거 확인하고 잡았으면 어때요? 여기까지도 먹을 수 있었겠지. 근데 얘만 통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으로 하면은 뭔가 이 패턴이 들어맞는 애들만,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 같으니까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당일 누적으로, 뭐 1인 당일 삼성전자겠지. 삼성전자 볼게요. 내가 이 삼성전자 추메타점 물어보는 사람 진짜 많았어. 얘가 막 4만원까지 갔을 때. 그때 뭐라 했어요? 지금 잡아도 의미 없어. 대신에 안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추매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 이 회색선 돌파할 때 잡으라고 했어. 그쵸? 돌파했을 때 언제야? 이날이죠. 이날 잡으면 어때? 여기서 빌빌거림 몇 주 있었지. 그치만 어때요? 여기서 바로 쭉 다이렉트로 14만원 갔겠지. 이게 얼만데? 7만원이었어. 딱 더블 먹었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야. 자, 봐봐. 여기서 돌파했을 때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12만원에 78만원이 되는 매직이 나왔어. 하나오션 어때? 똑같지 뭐. 이 아래에 있을 때 관심 종목 하다가 돌파했을 때 잡았어. 어떻게 돼? 지금 여기서 얼마야 이거? 지금 여기서 보면은 3만원짜리가 그죠? 2만원 몇천원짜리가 4만원까지 나와. 그쵸? 여기 또 다시 한번 이탈했었지, 여기. 이탈했었다가 돌파해서 잡았으면 어때요? 25,000원짜리가 15만원 가는 매직이 나왔어. 이것만 그럴까? 한미반도체 봐봐. 자, 위에서 노던 애가 아래 내려왔어. 돌파했을 때 잡았어. 어때요? 얘도 고비가 있긴 있었지, 이렇게. 하지만 세력선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올라간단 말이야. 이 회색선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현대차도 볼까? 자, 얘 아래 나왔어. 관시종목 등록해. 재돌파했을 때 잡았어. 어떻게 돼? 지금 20만원짜리가 34만원 갔잖아. 36만원. G2G바이오는 뭐 없고, 삼익제약 없고, 현대오토에버? 얘도 마찬가지네. 이게 이탈해가지고 관심 종목 있다가 돌파했을 때 잡았더니 어때요?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4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잖아.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야. 이것도 잡았으면 어때요? 아, 관심 종목 하다가 잡았으면 어때요? 13,000원짜리가 8만원, 9만원 가잖아. D&D 퍼마텍은 없고, 현대위아? 이 종목 마찬가지. 아래 있을 때 관종, 돌파했을 때 매수. 5만원짜리 99,000원. 그죠? 루미르? 뭐 없고, 링크솔루션 없고, 주성엔지니어링? 얘도 똑같아. 자, 얘도 위에 있을 때, 없다가 아래 있을 때 관종. 이번에 돌파했잖아. 돌파하면서 어때요? 급등 그냥 시원하게 나오고 있죠. 차라리 기술적인 흐름을 볼 거면 이렇게 봐.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도 진짜 조그마한 지식이 정말 제일 위험한 거예요. 결론. 지금 하락은 무서운 하락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시장생활 때문에 좀 재미없는 그지 같은 하락이다. 내가 이 종목은 뭐라고 했어요? 젠빅스. 시간 걸린다. 여러분들이 잘못 사서 잘못 매매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 해서. 그렇지? 대신 다행인 건 BW 일정이 있으니까. 이게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전혀 악재가 아니야. 그냥 내가 희망회로를 돌리고 싶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악재가 아니라서 그래. 자, 이제 무슨 공시냐면은 자, 여기 젠백스가 이제 보면은 뭐 대물 변제 어쩌고저쩌고 장외 매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죠? 자, 지금 여기 이게 나왔어. 젠백스가 어제 7시 47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주식 16만 9,739주를 대물 변제 장외 매도로 지분율이 조금 뭐 떨어졌다. 그렇죠? 나왔어요. 0.39% 변동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주식수 비율은 몇 퍼센트? 10.51%예요. 원래 10.9에서 10.51이야.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미미한 차이죠. 이 장외 매도를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장외 매도? 야, 대주주가 장외 매도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대주주가 물량을 예를 들어서 막 10만 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3, 4만 주를 팔면은 굉장히 많이 판 거죠. 근데 얘가 진짜 뭐 1000주, 사실상 3000주 팔면 그냥 급전표로 해서 땡긴 거잖아, 진짜. 이게 젠백스가 안 좋아져서 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안 좋았으면 정말 뭐 30만 주, 40만 주는 팔았어야 돼요. 아니, 3만 주, 4만 주는. 어쨌건 간에 사실상 이 비율 자체도 떨어질 일이 아니었어. 이게 원래 465만 주에서 448만 주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치거든. 근데 이제 과민 반응한 거 뭐냐면 우리 젠백스 주주들의 특이에요, 특. 예민해. 이 와중에 장외매도 이 그지 같은 거 안 되겠다. 못 버티겠어. 손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맨 컴퍼니는 지분이 10% 넘는 최대 라인 최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회사에 대한 책임이나 이해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줄어든 주식이 너무 적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영향이 있나? 없어. 현실적으로 숫자만 봐도 없는데 이게 장외매도도 장외매도가 아닌 게 대물 변제권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제맨 컴퍼니가 지금 빚이 있다고 칠게요. 빚이 있어. 100만 원 빚이 있어. 근데 내가 현금을 마련하려면 젠백스 주식을 팔아서 갚거나 아니면 그냥 젠백스 주식으로 갚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물 변제예요, 말 그대로. 물건으로 변제를 한다고. 예를 말하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주식을 팔아서 주든지 주식 100만 원치를 주든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주고 끝낸 거라고. 오케이? 대주주가 주식 팔았다가 맞아요? 아니에요. 젠백스 주식에 판 사람은 없어.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질까 봐 도망간 거야? 아니야. 얘 빚 갚으려고 지가 갖고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주식으로 갚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물량이 나왔나? 시장의 물량도 안 나왔지. 즉 떨어질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런 무서운 단어 대물변제, 장외매도, 지분율 하락 이거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던진 거와 다름이 없어요. 이게 진짜 장외매도가 나와서 정말 쩐주들이 다 도망을 간 거라면은 거래량이 6, 7% 빠지는데 이렇게 찍혀서는 안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공시들은 뭐냐면 대표, 임원의 장내 매도, 10% 아래로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 지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분이 붕괴가 됐을 때, 경영권 관련해서 매각이 나왔을 때, 그쵸? 이번 건은 전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빠질 일이 아닌데 빠지었고 그마저도 본인 점에다 하다 완벽하게 지지해줬고 그마저도 이 아래에서 담는 애가 있었다는 거야. 이 구간에서 계속 밑꼬리가 왜 달리는 줄 알아요? 여기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세력들 또한 이 라인을 이탈했을 때 야, 우리 나중에 이거 들어올릴 때 돈 겁나게 많이 쓰겠다. 여기는 지키자 하면서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세력성과 완전히 맞닿아 있죠. 사실 여기는 이탈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이탈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탈 나오고 반등 어떻게 됐어? 바로 여기서 10,000원짜리가 70,000원 가는 그 매직이 나왔잖아, 매직이. 그래서 사실상 이 주봉 아래로 떨어져서 추매 타점을 잡는 게 더 쉬워요. 다시금 재돌파를 할 때 잡으면 이만한 개꿀 라인이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 좋은데 이 주가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오늘 일이 걱정할 일도 아니었고 개인들의 매도세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위에서 추매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사실상 누군가 짚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시간이 많고 주식에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무서워서 일단 보기도 전에 팔아요. 나도 이런 뇌동매매를 안 하고 싶다. 나도 이거 실시간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싹 다 상담 메뉴에 있는 번호로 젠백스 남겨두시고 같이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젠백스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입장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참여하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자가 안 와. 그러면 사실상 제가 영상을 매일같이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젠백스에 대해서 계속 영상도 보고 방에도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좀 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우리가 변동성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고 가장 확률이 높은 95%의 확률인 이 지표 하나만 딱 보셔라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 지표예요. 자, 이제 까만 선 3개가 있죠. 까만 선 3개가 있는데 이게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지표의 특징이 뭐냐면은 3가지가 있어. 자, 주가는 이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서 움직인다. 몇 퍼센트 확률로? 95%의 확률로. 대신에 5%의 확률을 뚫었을 때는 이게 한 방향으로 강하게 치솟는다. 그쵸? 그래서 이때도 여기를 이탈을 해버리니까 한 방향으로 강하게 치솟았잖아. 자, 그런데 이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조만간 위든 아래든 한 번은 쏘겠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그냥 제가 느낌이 그래요 이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 이격이 갑자기 이렇게 넓게 있다가 그쵸? 얘가 좁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급격하게 그쵸? 그때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크게 쏜다고 했잖아.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95% 확률은 이 확률이겠지만 이게 좁아지면 어때요? 이탈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근데 어때? 지금도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잖아. 근데 이게 급격하게 좁아지면 어때요? 우리가 한 방이 크게 나오고 말아요. 한 방이 오르거나 한 방이 이제 내리거나. 근데 얘가 시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쪼여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게 추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구간이 가장 치열한 구간이야. 자, 중단이잖아. 우리 항상 중단은 어때요? 야, 여기서 내려가고 나니까 여기를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계속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대신에 어때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추세는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하고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격이 더 좁아져서 여기를 돌파하면 어때요? 위로 방향성이 크게 나온다. 그리고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이 추세는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먼저 짚어드렸고 이제는 슬슬 진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3만 원 아래에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 추매해야 됩니다. 뭐 물려있는 거 탈출하고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봐드릴 거고 저도 반응이 없으면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젠백스 영상 잘 보고 있다. 앞으로도 더 찍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남겨주시면 되고 난 이미 남겼는데요. 입장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그냥 확인용으로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젠백스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 문자라고 이제 보내주셨던 분들은 생각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BW로 풀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이제 한 5분 뒤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좀 빼먹었더라고. 한 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미 브리핑 방에는 언제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쵸? 12월 24일 날 진행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말 그대로 유상증자인데 이게 유상증자가 우리 방식이 세 가지가 있잖아. 일반 공모 그리고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가 있고 삼자 배정이 있어요. 기업이 돈이 필요해. 은행 가려니까 이자가 너무 비싸. 그쵸?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해서 자 우리 주주들 우리 주식 이렇게 좋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줄게요. 돈 조금만 더 보태서 투자해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주주 배정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주주건 아니건 아무 일반인한테나 다 풀어버리는 건 일반 공모예요. 근데 삼자 배정은 뭐예요? 기업이 기업한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삼자 배정은 보통 호재로 인식을 하는데 젠백스가 이걸 아쉽게 호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야? 그 대상자가 우리 대표이사, 그쵸? 그리고 제맨 컴퍼니였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실상 이거 진짜 대표하고 제면 컴퍼니가 이거 진짜 많이 양보하고 주주들을 배려한 거예요. 물론 외부 투자자한테 자금을 조달받은 게 아니라서 엄청나게 오르고 이슈화 되진 못했지만 그죠? 근데 사실상 이게 진짜 망해가는 배야. 근데 지 개인 돈으로 참여를 한 거는 책임 시그널이 정말 강하다는 거죠. 회사가 돈이 없어서 진짜로 막 빌빌대고 있는 와중에 내 개인 자금을 털어서라도 나는 자신이 있다. 그쵸? 사실상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빼지. 그쵸? 막 이제 대주주 매도, 최대주주 매도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건요. 진심인 건 인정을 해야 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진심도 진심이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은 뭐예요? 유상증자를 하는 사람이 가격을 싸게 받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대요. 자, 우리 주주들아 좀 더 투자해주세요. 근데 지금 주가를 그냥 사는 거나 유상증자를 힘들게 해서 하는 거나 가격이 똑같아. 그럼 굳이 힘들고 어렵게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어? 그냥 현재가 매수 때려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 어때요? 너네가 더 투자해주는 대신에 유상증자 받는 애들은 10%에서 20% 싸게 살 수 있게 제가 해줄게요 라는 그 권리가 있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삼자 배정의 경우에도 기업이 기업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네 어떻게 했어? 저 공시가 나온 날 주가가 24일이었잖아. 이날이었단 말이야. 거의 뭐 저가가 25,850원이고 시가가 26,700원이었어요. 자, 근데 공시상 얘네 유상증자 얼마에 받았어? 할인율 안 때리고 그냥 받았어. 진짜로 얘네가 차익이 목적이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든 20%든 30%든 헤쳐먹어가지고 싸게 받았겠지만 26,470원. 거의 시가에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우리 개인들이랑 똑같이 현재가로 받겠습니다. 기존 주주에 대해서 싸게 받지 않고 현재가로 받아서 지금 우리는 차익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물량 자체도 언제부터 팔 수 있어? 자, 이 물량 자체도 바로 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물량은 여기 보면은 어디 있냐. 주권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로 전매 제한 조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까지는 던질 수 있는 물량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네 마네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1, 2년 들고 갈 거면 걱정하셔야 되죠. 그때. 지금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힌트를 좀 얻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대표야. 정말로 GV1001이 가망성이 없고 걔 사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회사에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쇼부를 보고 유지를 하려고 하지. 내 개인이 갖고 있는 거를 막 담보로 잡고 멀쩡한 회사까지 담보로 잡게 해가지고 지금 막 난파선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건 안 한다는 거야. 저는 여전히 GV1001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를 말을 하는 거고, 우리는 뭐만 필요해? 기대감만 있으면 돼요. 기대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약바이오에서 특히 어떤 주식이든지 똑같지만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이 커야 돼요. 자, 요즘에 다시 핫해지고 있는 HLB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때 당시에 얘가 여기서 2만원짜리가 12만원 가면서 6배가 몇 달 만에 올랐단 말이야. 이 약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올랐어? 아니야. 리보세라닙이 이때는 진짜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젠백스 이때 당시에 여기서 지금 여기 9,000원에서 7만원짜리 7만원까지 7배 상승이 나왔을 때 GV1001이 뭐 갑자기 뭐 획기적인 발표가 나와서 왔어? 아니에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죠?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대감만 다시 붙을 수 있으면 다시금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건 알아서 해줄 거다. 누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BW 애들이. 이거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신주 사채. 내가 이제 젠백스한테 돈을 빌려준 사채 세력이에요. 근데 얘네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젠백스가 예전에 돈을 빌릴 때 이런 말을 한 거야. 야, 우리 이때쯤에 뭐 이런저런 발표하고 막 임상 결과도 나오고 할 건데 너 나한테 돈 빌려주면은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가 원하면은 우리 주식을 지금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너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라고 한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예요.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겠어? 내가 그때 확인해 줬잖아. 얼마였어? 다시 한번 공시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보면은 행사 가액이 16,544원이에요. 16,544원. 자,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바꿔먹을 수 있었냐면은 이미 2025년 12월 6일부터 바꿔먹을 수 있었어. 자, 근데 얘네가 언제 이거를 했는데? 2024년 11월에 했단 말이야. 1년 전부터 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2025년 12월 6일까지 기다렸는데 주가를 보니까 겁나 내리막길이야. 7만 원도 갔었던 애가 내가 지금 16,000원에 들고 있는 주식을 바꿔먹으려고 보니까 29,000 얼마야. 이거 바꿔먹고 싶겠어요? 안 바꿔먹고 싶죠. 어떻게 해서 바꿔먹는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애야. 어떡하겠어. 기다려서 바꿔먹겠죠. 올랐을 때. 근데 만약에 얘가 진짜 개쓰레기 주식에다가 더 떨어질 것 같고 이 사채의 만기가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그쵸? 5년도 못 버틸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당장 이거 그냥 16,000원에 7,000원, 8,000원 뛰기밖에 안 되더라도 이 사채를 그냥 바꿔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얘가 답도 없고 못 오를 것 같으면 이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즉시 권리 행사를 합니다. 근데 왜 안 할 것 같아, 지금? 이 가격은 내가, 야, 이거 바꿔먹을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사채 세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봐봐. 자, 지금 우리가 본 게 10회차죠? 11회차 또 있습니다. 자, 11회차 한번 볼게요. 자, 11회차 보면은 행사 가액이 그 세력들이 바꿔먹을 수 있는 평균 다가 똑같이 16,544원이야. 자, 언제부터 할 수 있어? 2025년 12월 27일 며칠 전부터 바꿔먹을 수 있었는데 당연히 이 가격에는 그렇게 바꿔먹고 싶지 않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예요? 12회차 세력까지 들어왔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사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떨어질 것밖에 안 보이고 앞으로의 기대가 되지 않는데 사채 세력이 들어올까? 안 들어오죠. 일단 안 들어와. 근데 얘는 언제부터 바꿔먹을 수 있어? 2027년 내년 1월 23일부터 바꿔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봐야 돼. 선대인 운운할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움직이는 애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라고. 얘네가 5년 기다려가지고 이자 3%일걸요? 이거 한번 볼까, 다시? 이거 다시 보면은, 이자가, 자, 보면은,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여기 나와 있죠? 0%, 3%야. 만기까지 기다렸지 3%라고. 진짜 이자 받으려고 들어왔으면 뭐해? 은행 가서 그냥 맡겨도 3% 나와요. 일반적인 종목으로 그냥 사채로 빌려줬을 때, 이런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이런 거 말고 그냥 사채로 빌렸을 때도 얼마나 나와?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이 재무 상태가 쓰레기라서 못해도 7, 8% 그냥 나옵니다.
왜 그걸 안 하고 이걸 했을까? 이 주식으로 바꿔먹었을 때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BW 신주인 수권부 사채 세력들이 들어온 거라고. 근데 내가 이걸 그냥 말로만 신주인 수권부 사채가 있으니까 알아서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과 매매를 하면서 젠백스로 신주인 수권부 사채, 이 BW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쵸? 제 영상 치면은 신주인 수권부 사채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 잡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때도 우리 일정 맞춰서 들어갔잖아. BW 어쩌고도. 한 번 먹고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그쵸?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때 7월 11일 날 여기 날짜 보일는지 안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확대해서 보세요. 자, 이때 잡고 나서 어떻게 됐어? 우리 일정 매매로 편안하게, 매매한다고 말씀드려놓고, 자, 봐봐. 편안하게 다음 주 일정 앞두고 발사 준비 중.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월에 들어가서 11월에 기분 좋게 딱 묵혀가지고 먹고 나왔잖아. 그쵸? 이게 왜 다르냐면 중간중간 입장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멋지게 먹고 나왔다. 그쵸? 그리고 또 들어갔어, 우리. 젠백스 또 들어갔다고. 왜 들어갔겠어? 우리 또 먹을 구간이 나왔으니까. 기분 좋게 또 먹었잖아. 그쵸? 근데 심지어 11월 24일 날 또 들어갔어, 젠백스. 젠백스 또 들어가가지고 지금 위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죠? 계속 해가지고 바로 매도했잖아, 그날. 그쵸? 젠백스 추천주 매수하고 날짜, 조금 잘렸구나. 자, 날짜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매도 대응했잖아, 이렇게. 안 보여드린 것도 있어요. 11월 6일자에 사실상 이제 BW 매매도 맞지만, 우리 그때 임상까지 같이 보면서 또 어떻게 했어? 90% 이상 수익 먹었잖아. 내가 이걸 분석할 때 선대인이 맞네, 틀리네, GV1001이 되네, 마네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펩트론을 제외하고는 정말 여러 가지 힌트를 준 펩트론을 제외하고는 이 약에 대해 믿지 않아요. 근데 돈이 많은 애들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이 종목을 여기서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려 있잖아. 그러면 아직도 누구 말이 틀리네, 맞네 이걸 볼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지금 이 종목을 아시다시피 추천주로 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이 이제 젠백스 가지고 굉장히 많이 컸고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종목인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방에서도 내가 젠백스 재매수 타점 난 나올 때 잡아보겠다. 이번에 또 BW 매매 있으니까 이걸로 잡아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발 그냥 종토방 이런 거 다 끊었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사회 악이야. 도움되는 내용이 정말 1, 2만큼 있으면 이 뇌동매매 유발하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던 사람도 팔게 만드는 게 종토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 종목을 잘 대응할 자신이 없다. 누구 말에 이제 흔들려가지고 뇌동매매 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나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래요. 내가 이 젠백스가 진짜 될 줄 알고 몰빵을 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은 젠백스 말고 다른 것도 싹 다 물려 있어가지고 답도 없이 포트가 지금 마이너스를 꽉꽉 채워 있어서 뭐부터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쵸? 자,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문자 위 상단 변에 있는 번호로 남겨놓으세요. 젠백스 플러스 평단. 아니면은 내 종목이 막 종목 백화점이야? 싹 다 남겨요 문자로.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1대 그 개인 종목 상대 이런 게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요. 개인 종목 브리핑을 치면은 1대1 아니잖아. 누군지 다 볼 수 있잖아. 그죠? 엄청나게 많이 써. 근데 다 그거 알죠?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했는데 띡 손절가 얼마, 매도가 얼마 잡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몇 년을 끌고 왔는데 진짜 이렇게 손절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저는 진짜 실질적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어요. 이걸 보고도 납득이 안 가면 평생 존버를 하면 돼. 제가 개인 종목 상담 진짜 하루에 막 10개밖에 안 해. 왜냐면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거든. 그 날 잡고 이벤트식으로 하는데 요청 주신 분들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이번 주 그냥 날 잡고 밤샌다 생각하고 볼게요. 대신에 늦게 주면 정말 순번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막 개인 종목 상담도 해주고 제가 단타도 치고 젠백스 타점도 잡아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막 공짜인 걸 막 의심을 해요. 그쵸? 자, 근데 정말 비용이나 가입 없어요. 근데 제가 문자 받는 이유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 영상 이제 뒤에 정말 끝까지 찾아보다 보면은 링크 달려 있어요. 설명란에. 근데 이거를 막 악의적으로 다른 젠백스 찍는 사람들, 제약바이오 찍는 사람들 막 들어와서 이 방을 신고를 해.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몇 번을 날려먹었어요. 날려먹으면 가장 열받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남겨주셨던 제 타점들, 수익 인증, 그리고
여기 입장하신 분들은 문제야. 방 터졌습니다. 다시 입장하세요. 더 이상해. 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자꾸 이 텔레그램 채널이 한 달을 못 가니까 나도 스트레스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인 거야. 브리핑 받다가 그 방이 없어져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를 구독을 하고 정말로 같이 잘 될 마음이 있다면 문자 정도는 줄 수 있겠지 하고 요청하시는 분들께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알아요. 요즘 예민한 거 아는데 이상한 거 아니고 비용 가입 없고 저도 제 유튜브 잘 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입장에서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제 채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익 창출하고 있잖아. 사용.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때 이 조회수 그리고 중간에 그 광고 5초 막 건너뛰기 나오죠.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은 안 나오실 텐데 그 광고를 볼 때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익 잘 되기 위해서 이게 잘 되려면 내 구독자가 많아야 되고 좋아요가 많아야 되고 그게 잘 되려면 내 영상이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제가 이거 수익 받고요. 젠백스 예전에 막 99% 수익 받고 이거 하기 싫어서 이거 진짜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인증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여러분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고 대응해야 되는지는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 쩐주, 그쵸? 이 BW 세력이 왜 들어왔고, 왜 아직까지 안 팔고 있는가? 추가로 들어왔고,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애들은 왜 안 팔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이제 BW를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영상도 솔직히 인증하고 싶은데, 젠맥스를 맨날 찍다 보니까 이거를 맨날 며칠날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 영상에 이제 구독자님 중에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은 이거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이제 인증을 하도록 하고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BW 치면 나오려나? 이거? 잠깐만. 자, 봐봐. 자, 젠백스 BW 왜 전화하고 8월 1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젠백스 이거 했잖아. 그죠? 이거 매매 신호가 있을 텐데 같이. 자, 젠백스와 동일하게 BW 매매법으로 제대로 먹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젠백스 우리 그때 같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를 활용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이걸로 같이 매매를 좀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했으면 좋겠고 물려있는 분들은 내가 마이너스 30% 40%야? 최대한 줄여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임상 결과가 너무 잘 되거나 아니면 정말 빅팜한 기업을 물어오지 않는 이상 한 방에 수직 상승으로 7만 원 가기 어렵죠. 나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려드리고 싶지 않아. 현실 회로를 돌려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잖아. 내가 뭐 김상재랑 친구가 아닌 이상 임원진급들이랑 뭐 아는 연줄이 있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대응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추가 매수 언제 잡아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볼게요. 트론을 보게 되면은 이 시그널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8월 달에 드렸어요. 8월 21일 날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자, 펩트론에 대해서 막 브리핑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썼죠. 그리고 저가 올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이 날짜 보이세요? 2024년 8월 21일이에요. 8월 21일. 그리고 나서 계속 영상도 찍고 막 이제 브리핑을 했어. 그래서 이제 매수 타점 머지 않았네요. 계속 밀어요. 좋은데 밀어요. 좋은데. 9월 5일까지 왔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언제 잡나요? 언제 잡나요? 이제 요청이 와서 지금 잡아도 목표가 고려했을 때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소탐 대실하지 않고 최대한 저점에서 유증 일정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시그널 나올 때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시그널 2개, 3개 중에 2개 떴을 때 이때까지 기다렸던 올인 했고 10월 4일날 잡습니다. 10월 4일 언제예요? 2024년 10월 4일. 뒤로 가볼게요. 자, 이때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8월부터 관심 종목을 드렸고 이때부터 급락을 했지만 딱 어때요? 4일날 잡고 시그널 맞춰서 잡았더니 이때부터 급등 궤도로 타기 시작을 하죠. 이게 하나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처셀도 봐봐. 제가 이 종목을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을 드렸어요. 보면은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자, 여기 1월 13일 나와 있죠? 2025년 1월 13일 갑자기 미친듯이 빠졌어. 어디야? 여기 있죠? 좀 큰 장대 연봉 나와 있죠, 이거. 이때 마이너스 19%가 빠졌단 말이야, 이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손절할까 이러고 있을 때 급락 기회다 말씀을 드렸고, 이거 빠질 일 아니다. 이때도 브리핑 빡세게 나갔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월 13일부터 매수 타점을 기다렸는데, 계속 밀었어. 한 달 동안. 봐봐. 이번 주 타점 안 주면 연휴에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매수 요건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미루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제 급락을 했잖아. 추가 매수 안 하고 신규 매수 안 하고 기다려 했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욕하는 분들도 있죠. 왜 여기서 잡았으면 이미 나 수익인데 왜 못 사게 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 이거 반등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잡았어야 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이거 매물대 뚫어질 시그널 세 가지 요건 안 떴고 그냥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잡으면 또 오르다 꺾입니다. 접근을 신중하게 해라. 어때요? 이거 말씀드린 게 2월 19일이었어요. 2월 19일 이날이죠. 말하자마자 꺾였잖아. 그래서 내가 아주 꼬셔가지고 자 보면은 자 여기 있어. 출안 하기 잘했죠. 개인들 붙자마자 털어줬습니다. 자 확실한 시그널 징글징글하게 안 나오지만 대기하시고 매수 타점 펩톤처럼 기가 막히게 잡아볼게요 하고 나서 계속 밀어요. 그러다가 3월 19일 2달 걸렸어. 또 얘도 2달 걸렸어. 3월 19일 언제야? 이때요 이때. 3월 19일까지 미루다가 여기서 잡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틀 만에 점 상한가 갖고 미친듯이 슈팅 나왔어. 그래서 바로 자 시간의 상한가 확정입니다. 하고 또 70% 돌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때 매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분 좋게 이렇게 인증샷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떴을 때 젠백스도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렵죠. 이거 분간하기가. 제가 이거 비기여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우리 방 입장하신 분들한테만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거 좀 알고 싶다. 특히나 젠백스 이 윗구간에 물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 진짜 이거 수익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가입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시간 남아돌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유튜브 채널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고 우리 방 입장에서 이렇게 오늘처럼도 뭐 수익 인증도 열심히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좀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력주 들어갈 분들은 제가 방을 또 따로 개설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주력주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신호가 묻히면 안 되고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이제 진입을 준비하는 것만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유상증자였지만 유상증자가 솔직히 말하면 잘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장에 사과가 100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100개가 있어. 근데 이걸 100명이 사고 싶어. 가치가 몇이에요? 100명이 하나씩만 사고 싶어. 가치가 1이죠. 1대1이잖아. 사고 싶은 사람, 그리고 사과 개수가. 근데 시장에 사과가 130개로 늘어나. 사고 싶은 사람은 동일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치는 떨어져요.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은 동일한데 사과 개수만 많아지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이런 꼴이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너무 잘 돼서 이제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고 싶은 사람도 늘어나게 되면은 대박이 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건 불리하죠.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유상증자 철회는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돈이 마련만 된다면. 근데 이제 안전하게 돈이 마련할 방법이 슬슬 공중파 이슈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또 풀어드렸는데 자 뭐냐면은 자 젠백스 주주 배정 유상증자 철회하고 사모 방식 자금 조달이라는 이제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게 뭐예요? 젠백스가 이제 3분기 흑자 전환 전년비 이제 108.2%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거를 좀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따로 국밥으로 보면 안 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젠백스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유상증자 철회 망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만 마련하면은 얘네는 목적 달성이야. 그쵸? 애초에 유상증자를 왜 해? 이거 돈 필요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주주들 조금만 더 우리한테 투자해 주면은 내가 우리 주주들 위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럼 주주들도 오케이를 할 텐데 이번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 이거 입증 못한 거 입증 못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발행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이 조건화의 유증을 진행을 할 텐데, 그죠? 청약을 할 텐데, 이게 별 메리트가 없으면 청약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유증 벌렸는데 청약 안 해. 흥행 실패? 그럼 진짜 주가 나가리 되는 거예요. 회사도 알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리스크를 짊어질 바에 다른 데서 돈이 나올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뭐하러 주식수를 늘려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 사람들도 짜증나게 하고 내가 이 복잡한 걸 왜 하고 있어? 젠백스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 철회를 시켰으면 문제가 되지만 자진 철회는 나는 항상 뭐라 그래? 어떠한 유상증자든 자진 철회는요.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왜 버틸까? 세력들이 왜 안 나갈까? 얘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젠백스가 돈 넣을 구멍을 마련을 했구나라는 것을.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납입일이 늦어지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3호로 전환을 했다.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띄웠던 이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스토리. 자, 근데 진짜 핵심은 이것만으로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절대 철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잖아. 우리 이거 재무 개쓰레기 같은 거, 젠백스. 그쵸? 자, 근데 돈이 필요하고 얘네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자진적으로 철회를 했어요. 왜? 딱 하나. 돈 넣을 구멍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유증을 철회하고 다른 방식을 선택한 이유.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 없이 대응 방안이 있으면 글로 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이 뭐냐? 3호 방식 자금 조달. 저는 이게 누군지 약간 유추가 가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좀 더 찾았기 때문에 이거 원하는 분들께만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상단 메뉴에 있는 번호로 젠백스 남겨주시면 내가 이거 영상 끝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하고 이유에 대해서 이 방안에다가 풀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사모펀드라고 들어봤죠? 이 사모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방식이에요. 당연히 그냥 서로 상의하에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 없죠. 그렇죠? 그냥 이제 문제만 없이 오케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납입 지연 없죠. 애초에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어때요?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이러다가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죠. 근데 당사자는 서로 상황 뻔히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날까지 필요해? 오케이 너야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니까. 그죠? 사모펀드 입장에서 내가 돈 빌려준 회사가 잘 돼야 나도 돈도 잘 받고 이자도 잘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죠, 날짜를. 그래서 이제 발행가를 회사가 일정 수준에서 조정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기관 전문 투자자 중심이라서 실패 위험도 굉장히 낮아요. 특히나 이제 젠백스는 유동성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유증을 버리고 택한 게 바로 3호라면요. 사실상 당연히 쩐주가 있는 거예요. 철회가 아니라 수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왜 유상증자를 철회하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 돈 빌려줄 사람이 명확하면 그쪽에다 빌리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3호로 가면 조금 더 이득이 많겠다. 근데 누가 이 3호로 돈을 빌려주는데요? 원래 이 삼자 배정 그리고 기타 자금 이런 방식은요. 발행 대상자를 미리 알기가 어렵고요.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미리 결정이 되기 전까지 정말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뜬금없이 나오는 게 무슨 공시야? 무상증자나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그래서 막 주가 치고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 그죠? 어느 기업에서 젠백스한테 3자 배정 화끈하게 몇 천억 투자했다더라 막 이런 뉴스가 뜨면 당연히 미친 듯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미 정해졌구나. 이게 3호로 가는 게 정해졌구나라는 게 저는 약간 티가 나는 문장들을 여러 가지, 한두 가지였으면 얘네 약간 좀 오버해서 쓰는 건가 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았어요. 자, 우리 회사가 직접 말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인터뷰를 보면요. 자, 남은 사업기간 자체적인 재정 안정화를 강화하고 추가 자금 조달 진행해 올해 턴어라운드를 달성하겠다. 자, 우리가 포인트 1,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 있죠. 여기 보면은 재정 안정화를 강화하고 이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는요. 이미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자금 기준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 상장사 IR에서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래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걸 전제로 하면요. 바로 미공시 정보 사전 언급, 뭐 허위 과장 IR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재정 안정화를 사용하려면요. 조건이 딱 두 가지뿐이야. 이미 확정된 매출, 이익 기반 개선, 혹은 들어올 자금줄이 공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확정 단계 수준에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사모 자금줄을 구해야지 사모 검토 중에 이런 수준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는 단어예요. 내부적으로 돈 넣을 기간과 거의 조건 조율이 완료된 상태, 그냥 도장 찍기 직전까지는 되어야지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2, 자금 조달. 추가 자금 조달이잖아. 추가 자금 조달. 그렇죠? 추가 자금 조달은 뭐예요? 단건이 아니라 복수건 또는 이 복수건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얘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쓰냐면요. 자금 조달 검토 중, 추가 가능성 검토 중, 향후 조달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보이지만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멘트를 쳐요. 자, 근데 추가 자금 조달을 진행해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올해도 쓸 필요가 없어, 사실. 굳이 왜 리스크를 키워? 우리 솔직히 여기 개인들이 올해 빠져도, 턴어라운드 달성하겠구나. 뭐 이렇게만 읽는데 왜 굳이 올해를 넣었을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미 진행 중인 구체적인 딜이 있을 때 쓸 수가 있는 말이고, 경영진 인터뷰는 IR팀이 다 검수하고 나가는 구조라서 사실 진행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즉, 이미 확정 단계에 자금줄이 있다, 진행 중인다. 이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상장사 IR에서는요, 그냥 이제 흘러가듯이 말할 수는 있겠지만, 턴어라운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IR에서는요, 회계적으로 이익 현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나, 외부 투자, 이 파이프라인 계약 이런 게 구체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환기 종목 리스크나 자본 잠식 리스크 등이 해소되는 조건이 확정되어 있을 때, 이 셋이 충족됐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개인들이 믿고 투자했다? 근데 턴어라운드는 개뿔, 완전 자본 잠식 환기, 이러면 어떻게 돼? 개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바로 시장 기만, 허위 IR 이런 걸로 불성시 공시법인 지정돼가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신뢰도 잃고 문제도 생겨요. 즉 경영팀에서는 이런 멘트를 절대 근거 없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이미 얘네가 그냥 줄줄이 말해서 그냥 있는 대로 말하나 보다 하지만 다 준비가 된 멘트예요. 그래서 이 뭐야, 단건은 확정이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복수건이에요. 자금 조달되는 게. 솔직히 한 건으로 받아서 얼마나 받겠어. 복수건으로 받으면 훨씬 더 좋죠. 결론은 뭐냐면요. 이 말은요.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듯이 그냥 노력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재정 안정화, 이 별것도 아닌 단어들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습니다. 말하잖아. 난 젠백스 없어요. 지금 우리 방에서도 다 팔았고, 내가 지금 이걸 열심히 찍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으로 심어주고 싶지 않아.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너무 부정회로가 돌아가고 있어. 이미 나올 건 다 나오고 주가도 다 떨어진 이 마당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고,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뭐가 나와도 반등을 하겠구나 이런 와중에 쓸데없이 손절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나 구독만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께 굳이 내가 풀어줄 이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꿎은 손실을 보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 오늘 공시다. 전체 뉴스에. 자, 젠백스 3분기 흑자 전환 전년비 108% 증가. 이 이슈를 왜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은 100억, 200억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잘 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사모 자금 들어올 환경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모 참여 이제 기관 애들이 뭐 보겠어.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도 보겠고 재무 안정성 우리가 꼈을 때 얘가 그래도 회생이 불가능한 애인지 아닌지 이걸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있는 매출 없는 매출 다 끌어다가 이번 3분기에 내가 봤을 때 몰빵을 친 거예요, 매출을. 그런 기관들한테 보내는 야 우리 이거 낼 거야 메시지성 공시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위험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미친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모가 들어오려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리스크,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위험 해소예요. 기관들은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얘가 임상이 좋아도 절대 돈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사모를 위한 전처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유중, 철회, 사모, 전환, 실적 흘적 발표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뭐냐면요. 사전에 사모 투자자하고 조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중도 만약에 이 사모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정말 마지막 카드로 끌고 가다가 여기서 이 3분기 누적 매출 이제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이때 알았지만 사실상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오케이 했기 때문에 얘네 맘 놓고 유중 철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서 실적을 조금 정리한 느낌이 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방 입장하면 내가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거고, 지금 이 3호로 돈 넣을 애가 저는 약간 한두 개 정도 증거를 확보를 했어요. 일단은 이게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풀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영상에 풀었을 때 유튜브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도 좀 미리미리 캐치하고 싶다. 싹 다 젠백스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비용 가입 당연히 없어요. 비용 가입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 이 방 입장에서 이렇게 따봉도 좀 눌러주시고 우리 방 이렇게 수익 났을 때 인증샷도 이렇게 철저하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이제 유나님 채널도 잘 되고 저도 무료로 타점 받고 젠백스 빠져나와서 다음 주력주 잡고 싶어요. 이 뒤에는 이제 다음 주력주 설명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싹 다 젠백스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무료로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유튜브가 커지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같이 크자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제 영상을 보고 나서도 아 그래 마음을 다 잡고 있다가 또 다시 종토망에 들어가 습관적으로 들어갔어. 근데 어때요? 안티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요즘 안티들은 이제 달라요. 예전에는 이제 정말 뇌피셜 그냥 떨어진다 그냥 무새들이 많았다면은 이래 해서 떨어진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휘둘휘둘하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안티들만 듣지 마세요. 수익 못 보고 배 아파서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것들이 그냥 싸지르는 글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한 게 보통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봤으면 이 종목이 안티가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받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방 안 갖고 있어요. 다 팔았잖아. 어제 영상에서도 인증했고 나는 브리핑 다 까고 있잖아.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젠백스를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나 다 팔았는데 얘 수익 볼 수 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우리 방도 재매수 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어때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종목이 있으면 그걸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갈아타는 게 맞는 사람도 있는데 손절이 죽어도 싫어야 하는 분들의 심리가 이해가 가.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기다려서 수익 매도하면 됩니다. 왜냐면 세력들도 안 나갔거든. 대신에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단과 세력들의 평단은 달라요. 지금 물려있는 분들 대부분 6만원, 7만원이잖아. 근데 세력 평단은 4만원, 5만원이에요. 그거 생각은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려있는 분들 얘가 여기서 사라고 한 적은 없잖아. 이건 대응해야 돼. 혼자 하기 어렵다. 상담 배너에 있는 번호로 젠백스 남겨두세요. 아니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문자 보내는 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내가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그럼 그냥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그냥 해줬단 말이야. 방에서 이제 문자 안 받고 제가 영상을 초창기에 찍을 때는요. 그냥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은 밑에 막 설명란이 있잖아. 여기에다 링크를 그냥 띄워놨어요. 그냥 누르면 누구나 입장을 할 수 있게끔. 그랬더니 다른 젠백스를 찍는 애들이 들어와서 이 방을 막 신고를 해요. 근데 열댓 명이 다 같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방 폭파돼요. 들어왔던 분들도 싹 다 날라가고 내가 그 공들여서 쓴 이 자료가 없어져. 근데 내가 그거를 왜 이걸 열어놓겠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나를 믿고 입장해주신 분들도 맨날 방언교 다니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도 피곤해요. 내 거 베끼는 것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증으로 그래도 휴대폰 번호라도 이제 남기면 그리고 딴짓은 못하겠지. 확실히 줄었어요. 저 방어 폭파된 적 없습니다. 이거 인증하고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도 어떡해 나도 이런 상황인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어보더라고. 왜 휴대폰 번호를 받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정말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 있다 무료로. 그래서 이거 정도는 왜 그런지 말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젠백스는 어제랑 브리핑이 정말 똑같아요. 뭐 오늘 1, 2% 움직였다고 이 회사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죠? 맨날 똑같은 무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제 젠백스 다음 후속작 그 이제 기대되시는 분들은 젠백스 플러스 기대 젠백스 혹은 기회 남겨두라고 했죠. 이 후속작에 대해서 조금만 풀어보려고 해요. 맛보기로.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죠? 후속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 무슨 매매냐?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매매도 있고요. 모멘텀 매매도 있고요. 일정 매매도 있잖아. 얘는 좀 색달라요. 한 번도 안 해보셨을걸? 전환사채 매매. 근데 이거 전환사채를 우리 모았던 게 뭐예요? 심택 있고 그죠? 최근에 단타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BW, 신주인 수권부 사채를 먹었던 게 벌써 머리 아파지지. 정말 쉬워요. 젠백스예요. 첫 번째 젠백스. 그죠? 근데 제가 전환사채 매매를 왜 좋아하냐면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정 매매와 너무나도 확실한 이 안정성이 있어. 왜냐면 사실상 주식을 하면서 우리 시장 망가지면 그냥 떨어지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도 안 돼. 이거는 그냥 세력의 평단가를 내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정말 딱 정해진 기간에 딱 원하는 만큼 먹고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전환사채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사채 있죠? 그쵸? 이 사채 뭡니까?
만기에 돈 빌려줬다가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전환자가 붙었잖아. 얘는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만기가 보통 길어요. 3년에서 5년. 근데 앞에 전환자가 있잖아.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전환사채라고 해요. 근데 전환을 하면은 뭔가 무슨 뜻이야? 라는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젠백스 돈 필요하잖아. 그죠? 우리 방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젠백스로 예를 들을게요. 젠백스가 돈 필요한데 은행 갔더니 회사 재무가 그지 같아서 이자가 비싸. 아, 이건 애느니 그냥 유상증자 할까 하다 보니까 유상증자? 아, 개인들 반발? 개쩔겠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채 발행하면 돼요. 가장 쉬운 돈 조달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사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젠백스가 A사채 기업한테 가요. 자, A사채 기업. 야, 너 나한테 돈 빌려주면은 우리 내년쯤에 이러쿵 저러쿵 재료 터질 거 있으니까 오를 거야. 그러면은 너는 나 믿고 빌려줬으니까 그때 당시 내가 약속한 기간에 뭐 2배가 가건 3배가 가건 지금 우리 주가 싸지. 이 주가에 10% 할인해서 할인료 얹어줘서 바꿔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근데 네가 만약에 그때 당시 주가가 떨어지거나 별 볼 일 없다 생각이 들면 또 그냥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 한 거예요. 그럼 A사채 입장에서 어때요? 이자 받고 나가거나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챙기거나 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사채 발행하는 사람이 바보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냥 사채의 일반적인 이율은요, 7%에서 12% 정도 돼요, 보통 기업이. 근데 지금 전환 사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0%도 있고요, 3%도 있어요. 그러니까 5년 기다려서 3% 먹는 바보 같은 세력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환 사채 세력은 보통 뭘 알고 들어온 애들이야. 애초에 주식으로 전환할 마음이 거의 100%인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환사채 세력이 전환 안 하고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거 한 번 봤어요. 3부터. 진짜 한 번 봤어. 그래서 진짜로 이제 전환사채 세력이 혹시 그냥 원금하고 이자 받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면 어떡해요? 안 올리면 어떡해요? 없어요. 못 봤어요.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뭐 놓친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아는 주식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전환사채 세력이랑 이 전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얘네가 얼마에 자기 주식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전환가액 밑으로만 사면 어때요? 얘네보다 낮게 사니까 얘네가 알아서 올려서 팔겠죠. 그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것보단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제 뭔가 재료를 말해줬으니까 이 금액이 오케이 하고 얘네가 돈 빌려준 거잖아. 근데 이 전환가액을 맞춰서 지금 얼마 전에 1,000억을 배팅한 애가 있어요. 사실상 사채의 1,000억?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1,000억을 배팅을 했어요. 왜냐면 얘네 이거 이자만 받는다고 생각해봐. 몇 프로야. 이걸 포기하고 주식이 오를 거라는 생각에 1,000억을 배팅했다니까?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아, 그럼 내일 사면 되나요? 아니야. 얘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깔끔하다 했잖아. 이 전환사채 매매의 매력이 뭐냐면요. 이 전환가액. 얘네 세력들의 전환가액이 조정이 돼요. 야, 이거 또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어려워서 포기하지 마세요.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그냥 띡 정해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특약을 걸듯이 이 전환사채 세력들도 특약을 건 애들이 있어요. 돈을 이제 크게 빌려주는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야 근데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주식이 너무 초반에 떨어지면은 보는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만약에 이 주식 내가 돈 빌려주고 떨어지잖아? 그럼 좀 더 싸게 해줘. 그런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전환사채 세력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그죠? 그래서 얘네가 6개월 동안 주식이 떨어지잖아? 야, 그러면은 우리도 이 전환 가액을 조정을 좀 해줘. 달마다 몇 프로씩. 그리고 최저, 정말 낮아져도 이 가격. 이 안에서만 조정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저 조정가액에 들어가면 뭐야? 더 이상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안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이 최저 조정가액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최저 조정가액 아래로 살 필요 없는 게 세력이랑만 비슷하게 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세력들이랑 같이 매매를 시작을 하면 되고 이 리픽싱 구간이 언제냐면은 12월에서 3월이에요. 나는 이때 들어갈 거야. 그죠? 그래서 그때 젠백스 꼬라지 봐서 삼성제약과 이제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제가 어제도 증거를 찾아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빠를 것 같다? 이거 먹고 다시 먹으면 되지.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후속작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기회 남기세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구독자 인증 전용으로 지금
몰래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거는 문자 주신 분들만 링크를 드려야지만 제가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나도 이제 맨날 영상을 나를 구독해주고 나한테 문자해 주신 분들께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브리핑방에는 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영상으로 보고 싶은 내용도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어. 유튜브에 이제 비밀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로 쏴드리면 문자 받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때요? 전환사채 매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돈 버는 카드인 만큼 제가 목이 쉬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젠백스 걱정하지 말아라.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좀 걱정을 해야 돼요. 이 와중에. 그죠? 내려가고 있잖아. 왜 쫄아? 나올 거 다 나왔잖아. 이제부터 기대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러하면 왜 세력이 버틸까? 내가 놓친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삼성제약 카드 있잖아. 이 은행, 하나은행이 특히 미친 게 아니고 지금 뭐 몇백만 원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몇백억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요. 역발상을 해봅시다. 안티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미개한 것들이 싸지르는 거래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삼성제약 카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젠백스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세력이 들어왔잖아. 세력이 들어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다 했어요. 왜냐면 지들도 살려고 지들이 알아서 반등을 만들거든. 근데 가장 무서운 종목이 뭐야? 아무리 좋은 종목인데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 얘 지금 관심도 미쳤잖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서 후속작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젠백스 플러스 기회 혹은 기대 남겨주세요.